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과서 102쪽에 아래 이 연두색 상자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 우리가 4가지를 알아보았죠?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파악하기. 두 번째,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 따지기. 세 번째, 결과 예측하기. 그리고 네 번째, 반응 살펴보기였습니다. 자, 물론 읽어보기만 해서는 되게 좋은 내용인데 구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적어봐야겠죠?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문제? 무슨 문제? 수학 문제? 아니고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죠. 왜요?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주제에서 벗어난 딴소리를 안 하고 또 괜히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아도 되겠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과정. 일단 자유롭게 이 주제를 정한 다음에 자유롭게 이 주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물론 이 듣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하면서 칠판에 판서를 하거나 각자 메모를 하면서 그 의견에 대한 자기의 생각도 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겠죠. 저 의견은 뭐가 좋을까, 뭐가 안 좋을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낸 의견을 의견 내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의견을 실천할 그 조건을 찾기로 했습니다. 자, 기억나나요? 막 자기 의견에 대해 자료 같은 거 가져와서 그 의견이 실천되기 위한 방법 또는 실천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지금 이게 미세먼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자거나 마스크를 쓰자거나 했을 때 그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게 왜 좋은지도 이야기하고 또 그게 미세먼지 대처 방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안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냈는데 그게 주제랑 상관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게 미세먼지 줄이는데 또는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까? 마스크를 쓰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조건을 따져가면서 이건 이러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겠군.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 의견을 뒷받침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 의견을 듣는 사람은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지를 평가해야 되겠죠. 가장 바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 진짜 실천하면 좋을까?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토의가 의미가 있어질 테니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 적절한 방법인지 확인하기.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는 어때야 됩니까? 조건을 따져봤으면 그래, 마음에 들어. 그거를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의견을 실천했을 때의 결과. 의견을 실천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 봐야겠죠? 의견을 실천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의견이 가장 나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실천하면 어쩔 수 없이 문제점이 생겨.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까지도 생각하면 좋겠죠? 그쵸. 우리가 이 결과를 예측하고 문제점을 예측하는 것은 이거를 보완해서 어쨌거나 가장 좋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친구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그거에 필요한 그 실천 조건도 꼼꼼하게 따지고 예측 결과도 마련해보고 이것들을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의견을 내놓은 친구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위에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 있었죠? 바로 반응 살펴보기입니다. 요 파란색 티셔츠 친구가 토의 마지막에 애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갈게요. 101쪽으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어떤 의견이 더 좋나요?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이렇게 토의 참여자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죠. 토의 참여자들의 생각을 확인한다. 토의 참여자들의 생각을 확인합니다. 주어진 의견에 대한 토의 참여자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어떤 의견을 더 따르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모두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겠죠? 토의에 참여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좋나요? 뭐가 걱정되나요? 이거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참여자들의 생각을 물어보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결과도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단계를 잘 지켰다고 해서 토의가 또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103쪽에 의견을 조정하는 이 과정에서 내내 상대를 배려해서 말하는 태도가 또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어진 방법대로 실천을 해도 말투라든지 끼어드는 그런 나쁜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기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여기 3번에 보면 친구들이 어떤 태도로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보라색 옷 친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뭔가 반대를 하려는 느낌이 들죠? 반대? 비판? 그 다음 이 초록색 어린이. 그 의견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뭔가 주어진 의견에 대해 자기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걸, 걱정이 된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아, 네 말은 잘못됐어. 아, 그건 별로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말투가 아니라 어떤 말투를 쓰고 있어요? 일단 친구가 말하는 거에 대해 자기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그 의견도 존중하고 동의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비판을 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나타내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용주가 선생님,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보드게임 해요. 라고 했는데, 아, 무슨 보드게임이야, 싫어. 라고 하면은
용주가 기분이 나쁠 텐데, 용주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근데 일단 수업을 좀 한 다음에 게임을 하자. 이렇게 일단 용주의 의견을 먼저 존중을 하고, 그 다음 선생님의 의견을 말하는 이런 태도를 갖춘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좀 덜 상하게 하고 내 의견도 말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내가 뭔가 할 말이 있고 반박을 하고 싶어. 그때 무조건 상대방 말을 끊거나 막지 않고 일단 상대방의 말에 대해 동의를 표현한 뒤에 내 의견을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토의 과정에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태도, 요거까지가 토의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기 4번도 보면요. 4번도 보면 이 토의를 정말 잘 이어가고 또 마무리를 하기 위한 친구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데 이 주어진 말풍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쩌고 저쩌고. 아, 그렇군요. 토의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만약 의견을 실천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자, 우리 친구들의 태도가 예전에 봤던 그 전편 만화에 비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말투도 뭔가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또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그런 말투 아주 좋습니다. 내 말만 무조건 맞아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고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질문하기도 하면서 의견을 조정할 때 필요한 중요한 태도들을 이 친구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의견을 조정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하늘색 상자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요 주황색 옷 입은 친구는 이 전편 만화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냐면 이 토이 주제랑 조금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이 토이의 흐름을 끊었던 친구입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토이 주제를 사회자를 맡은 걸로 추정되는 친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자 아 맞아요. 토의로 해결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는데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얼른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죠. 항상 우리는 토의 주제 그리고 의견과 발언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친구들이 방해받지 않고 의견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노란색 셔츠를 입은 어린이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나요? 사실 말풍선의 내용만 보고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적어줄게요. 해결 방안을 끝까지 찾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충 의견 내놓고 띡 끝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실천했을 때의 결과, 문제점 같은 것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이 해결 방안에 아주 끝장을 보는 걸 말합니다. 이 해결 방안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결과랑 문제점을 다 짚어서 포기하지 않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 방해되는 것까지 확인하는 이런 끈기가 필요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끝까지 찾는다. 대충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예측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친구들이 내준 이 소중한 의견에 대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그런 태도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해결 방안을 끝까지 찾는다. 자, 그 다음이 초록하얀 옷 섞인 옷을 입은 친구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풍선 내용만으로 짐작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토의에 참여자로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른 친구가 혹시
내가 비판하는 걸 듣고 기분 나쁠까만 생각하지 말고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아까는 뭐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왜 와서 할 말 하라고 하니까 이상한가요? 배려하는 말하기라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의견을 무조건 참고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야기는 하되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무시하는 말투 말고 일단 존중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정중한 말투를 쓰라는 거지, 무조건 내 의견을 얘기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다만 정중한 태도로 유지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 정중한 태도라 하면 아까 뭐였죠? 말씀해 주신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내가 이해를 했고 어떤 부분은 좋지만 그치만 내가 할 말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말하는 이런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어렵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면서 상대방도 배려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토의 상황에 많이 부딪혀보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늘어나는 기술입니다. 내 할 말 못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할 말은 하면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서 상대방도 존중하고 내 의견도 말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파란색, 초록색인가요? 파란색 옷 입은 어린이, 어떤 점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사실 선생님은 두 가지를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 개를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떤 의견으로 하자고 결정이 되면 결정한 의견을 따르는 그런 태도도 필요해요. 끝까지 난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우기지 않고 다수결로 결정된 의견이 있으면 결정에 따르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더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의견 말하고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묻는 태도 중요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내가 참고할 점은 참고하고 반대할 점은 반대하고, 이렇게 토의가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어야지 내 의견만 중요하다고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이런 태도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 지켜야 할 것들만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기보다는 실제로 대화를 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글로 적는 것보다 실제 회의, 토의, 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여러분 의견도 잘 얘기할 수 있는지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도 한번 학급 회의를 한 적 있죠? 이제 2학기 때에도 기회가 되면 방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이 있는데요. 시밀로라는 보드게임이에요. 선생님이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우리 친구들 등교하면 시밀로라는 카드게임을,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02쪽과 103쪽을 거쳐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태도도 알아보고, 이 네 가지 모범적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104쪽에 보면 실제로 토의를 해봐라 라고 이제 활동도 나와 있는데요. 이 토의는 학교에 와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원격 수업 때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과 전 시간과 이번 시간 합쳐서 토의 과정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이 의견 조정 과정에서 서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도 나도 정중한 태도로 규칙을 지켜가며 의견을 주고받아서 훌륭한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는 경험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할게요. 공부한 내용 글씨 예쁘게 교과서에 잘 옮겨 적고 혹시 공부하다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등교해서 선생님이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